네, 이른바 담배 소송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일 시사평론가 역시 함께해 주실 거고요. 박주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시죠. 자, 이른바 담배 소송입니다. 일단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배경을 저희가 먼저 짚어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소송의 쟁점에는 굉장히 다양한 쟁점이 있었지만 가장 큰 주된 쟁점은 흡연 당사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로서 그 담배 회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에 대해서 공단이 지출한 비용 자체를 이걸 손해로 볼 수 있느냐였는데 예. 법원은 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출하는 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일지 예. 법적으로 의무 없는 비용을 지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이 발생했는지 이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법원에서는 이 폐암이라는 거는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흡연으로 통해서 폐암이 발생했다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담배 회사 측에서는 타르 같은 이제 위험 물질 같은 걸 좀 제거해야 하고 또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 결함이다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소송 6년 만에 나온 1심 결과였고 15번의 치열한 공방 끝에 이렇게 선고가 내려진 건데 이 1심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아까 두 가지 쟁점을 박 변호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첫 번째, 그럼 건강보험공단이 대리소송을 한 건 문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직접 환자나 혹은 뭐 사망자, 예. 유가족, 환자 가족이 소송을 하면 이길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1999년부터. 패소했습니다. 승소한 적이 없습니다. 담배 회사가 계속 승소해 왔죠. 예.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는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은 왜 패소했을까요? 그래서 그건 법리적인 부분보다도 예. 저는 이제 두 번째 인과관계 입증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좀 역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수많은 공익 광고, 담배는 유해하다,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광고는 허위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금연하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금연하면 정부에서 돈도 대줍니다. 프로그램에 이제 넣어주고요. 예. 그럼 이건 왜 하는 겁니까? 이 막대한 예산은 왜 쓰는 겁니까? 그럼 담배는 무해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도대체 법정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해당 6명의 환자와 가족들이 소송을 냈잖아요. 예. 처음에. 그리고 이제 그게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소송 주체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그 돈이 이제 500억이 넘는 비용을 대신 담배 회사가 내라는 소송이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소송의 주요 쟁점이에요. 뭐냐 하면 흡연을 하지 않는데도 폐암 환자가 나옵니다. 네. 사망자도 나오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담배만이 원인이진 않지 않느냐. 복합적일 텐데 거기서 이 사망의 인과관계가 또 이 질환, 폐암의 인과관계가 담배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라 이거거든요. 이 소송은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 왔는데 예. 이 담배 회사가 계속 승소했어요. 줄승소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환자들은 계속 패소했는데 1995년에 이게 전환되는 판결이 한번 나온 이후에는 예. 담배 회사의 입지가 아주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 한 반세기 늦게 예. 즉 같은 과정을 또 가는 것 아닌가. 결국 언젠가는 담배가 금지되든지 예. 금지 물질이 되든지 아니면은 담배 회사가 패소하는 상황이 전 오리라고 봐요. 그게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예. 그런데 지금의 이 소송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이 재판부에 좀 불합리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예. 하는 의구심도 가져봅니다. 네, 그런 의구심을 받아서 박주희 변호사께서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두 가지 짚어주셨어요. 건보공단은 흡연의 직접적인 손해 주체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병에 관련된 인과관계 그 두 가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 직접적인 손해 주체가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 부분은 사실은 법리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회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피했다. 네. 담배 회사의 주장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만약에 흡연과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예. 그로 인한 피해자는 흡연자이지 건보공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건보공단에서 지출한 비용은 이건 간접 손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구상권을 청구를 하거나 예. 아니면 흡연자들을 대위에서 청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그 담배 회사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요. 그러면 그 전제는 구상권이라든지 아니면 흡연자를 대위 청구한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그 전제는 흡연자들이 담배 회사한테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서도 이 흡연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게 확정이 된 게 있어요. 그렇다면 담배 회사 같은 경우는 흡연자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도 예. 이게 패소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사건에서 건보공단이 구상권 청구를 했다거나 예. 아니면 흡연자들을 대위에서 청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예. 결국에는 그 중간에 있는 흡연자들이 손해배상 채권, 그러니까 담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없었기 때문에 예. 패소할 수 있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장난일 뿐인 거지 사실은 법리를 이제 우회적으로 좀 회피한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예, 예. 법리적으로는 회피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건보공단에서 지금 제시한 500억 원이라는 이 구체적인 액수가 어떻게 산정되게 된 것인지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환자가 30년 이상 흡연을 하고 결국은 이제 폐암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또는 이제 이 생명을 단축하거나 실제로 사망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럼 그와 관련해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은 대신 의료보험에 근거해서 그 비용을 병원에 지급해주는 이 법적 기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나간 돈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변호사분들이나 추정해서 손해액을 추정한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돈들의 총액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담배 회사가 책임이 있는 비용 지출이니 원천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곳에서 배상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것도 저는 500억이나 되나 많다. 왜냐하면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를 보면요. 예, 예. 1인당 이 손해배상액이 조금씩 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예. 거의 똑같이 해외 소송을 보면 미국에서는 이 똑같이 존슨앤존슨앤 이 여성용 청결 제품을 장기간 이제 이용한 사람이 암이 유발됐어요. 예. 이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 이제 암에 걸린 한 이 나이 많은 여성분에게 600억 원대 손배 판결이 내려졌고요. 예. 사망한 분에게는 우리 한화로 800억 원대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사에 대해서는 정말 한국인의 생명과 미국인의 생명의 가치가 예. 이렇게 다른 겁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사실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 법이 다른 거죠. 예, 예.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네, 네. 전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이 배상 액수는 더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야 예.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저희 6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 예.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네, 15차례 변론 기일이 열렸고요. 근데 이게 쟁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이 발생됐느냐가 이제 주된 쟁점이다 보니까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흡연과 관련된 연구 논문도 많이 제출이 되어야 됐고 그리고 흡연자들에서 흡연하면서 이제 폐암이 발생했던 이 폐암 환자들의 의무 기록을 분석하는 자료도 뭐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예. 그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만 해도 15,000페이지가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담배 회사 측에서는 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았고 재판부 역시 이 15,000쪽의 이 증거 자료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2018년 5월에 재판이 중단이 되었고요. 예. 2년 4개월 정도 이 재판이 공전이 되다가 지난 7월에 다시 이제 재판이 열려서 이제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이런 공단 패소 판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련 단체들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서 최평론가께서도 미국 사례를 들어주셨지만 실제로 그 미국에서는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28조 원 천문학적인 학임을 받아낸 적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최평론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도 195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는 원고가 다 줄줄이 패소를 했습니다. 뭐 집단이든 개인이 다 패소를 했는데 94년도에 담배 회사의 내부에 있는 연구원이 양심 선언을 해가지고 흡연과 폐암 사이의 발생 관계,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면서 이 흡연자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다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건보공단이 의료비를 지출한 것처럼 이 의료비를 대신 지출했던 주 정부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이제 의료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고 46개 주가 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려 2,0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28조 원에 상당히 되는 배상에 대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소송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는 아예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런 담배나 위해 물질을 제조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이 됐고요. 예. 또 이제 손해배상 액수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통계학적으로만 입증을 해도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 얘기도 또 해주셨는데 이제 이번 판결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